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얼마 전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즘 또 워낙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러 쟁점화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좀 오늘 다시 정치 한번 핫 이슈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존엄을 지킬 최소한의 돈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예, 사회에서 창출되는 부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공공이 창출한 부를 공유한다. 그런 예. 개념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모두에게 골고루 돈을 나눠주겠다. 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제가 논의된 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그 기본소득을 처음 이게 의제로다가 설정한 분이 이재명 도지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2015년부터 의제화를 위해 노력을 했고 코로나 이제 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30만 원씩 지급한 걸 계기로 이제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진 것이고요. 예. 최근에는 그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여왔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앞세워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붙인 데 이어서 또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고위원장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 예. 이런 그 언급을 하면서 2022년 그 대선 주요 정치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 처음에 이렇게 의제화됐을 때는 이거 뭐 정말 유토피아나 뭐 있을 법한 네. 그런 제도로 인식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모두 이 지금 공론화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 의제들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소득 그렇죠.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가 코로나 이후 더 가속화되고 있는 예.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기본소득제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 시장이 지난 그 7일 SNS에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그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 원씩 1년 기준 1,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제 같은 재원을 이제 전제로 한 얘기죠. 예.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이재명 도지사는 기존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고용보험을 없애거나 줄이자는 게 아니고 그런 선별적 그 복지 제도는 그대로 두거나 필요한 건 더 발전시키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구조에 맞게 전 국민이 그 소득 분배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복지 확대 차원으로 이게 뭐 기본소득을 복지로 보냐 경제 정책으로 보느냐 그건 뭐 관점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예. 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실시하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지금 아주 분분한 것 같아요. 그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냐 하는 것은 기본소득제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에 따라도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생각하는 재원 마련 방안하고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여권의 박원순 시장이나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야권의 김종인, 안철수,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생각하는 재원 마련 방안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예. 이재명 도지사가 가장 앞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계획이 식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들은 기존의 조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려면은 다른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예.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는 한정된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이 기본소득을 우파적 기획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 아마 설문조사에서도 그 반반으로 나뉘는데요. 약간 이제 찬성하는 쪽이 많긴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근데 기본소득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이분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어차피 세금은 한정돼 있는데 기본소득세 또 준다고 하면 다른 돌 빼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환경 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하는 탄소세 이게 예. 아직까지 물리지 않던 거죠.
그리고 국민이 생산하는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대부과하는 데이터세,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토부유세를 증세하는 것, 그리고 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과세하는 그 로봇세, 이런 그 듣도 보도 못한 세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세 아니면 이제 그렇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새로운 세원을 재원을 개발해서 마련하자. 재원을 개발해야지 예. 기존에 있는 소득 그 세를 가지고 또 이렇게 기본소득을 그 지급하려고 하면 복지의 축소가 될 수가 있다. 그죠, 복지 축소가 되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관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상당히 혁신적인데 이런 생각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급격히 현실성이 있고 예. 이게 타당한 주장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돼가고 있고요. 그 유발 하랄이나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등 그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최근 주장들과도 상당히 일맥상통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주지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준비해온 게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을 근데 해봅니다. 증세 얘기하면 또 조세 저항 얘기가 나오세요. 네. 또 보수 진영에서는 이 증세를 또 뭐 시장의 자유 측면에서 상당히 또 터부시하는 그런 가치 그렇죠. 있잖아요. 포퓰리즘 또 얘기하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산을 과연 어떻게 넘을 것인가, 사회적 합의는 또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기본소득제를 뭐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뭐 시험적으로 해봤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위스나 핀란드 미국도 이제 알래스카 일부가 예.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한 건 이제 핀란드 사례인데요.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실험을 했는데 실험 목적이 각종 사회보장 정책을 모두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서 대체를 하면은 행정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기본소득제를 실행한 게 우파 정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정액을 기본소득으로 줄 테니 다른 사회보장은 없으니까 그 돈이 부족하면 나와서 일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것이었죠. 유휴 노동력을 일터로 끌어내면서 복지정책의 통합을 꾀하려는 한마디로 행정과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한 것이었는데 결과는 고용 증대 효과는 별로 없었고 수혜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질은 높아졌다. 예. 그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지만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근데 보수 언론들은 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는데요. 핀란드 보고서에는 어디도 그런 실험이 실패했다는 말은 없고 예. 교훈을 얻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어디를 보느냐. 실험률을 줄이는데 실패했다고만 보면은 이제 이 실험이 실패했다고 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핀란드에서 실험한 기본소득제는 이재명 지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핀란드 실험의 목적은 고용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지만은 이 지사는 고용률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고용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를 하는데 고용률을 높일 수는 없죠. 그렇죠. 어차피 일자리는 그렇게 줄어들 텐데 그걸 억지로 높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험 결과를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실패로 규정을 하고 있고,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실패로 규정하기에는 뭐 너무 실험 기간이 좀 짧았고, 그렇죠. 예. 또 기간을 또 길게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목적들도 조금씩 달랐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때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두고 이제 국민투표에 붙인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를 공격한 사람들의 이제 호재였죠. 이제 그때는 사실 기존의 복지 지원 제도를 모두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예. 그래서 기존 복지 예산을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었으면 아마 다 통과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핀란드,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등 그 여러 나라 기본소득제 실험은 그 목적이나 방법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국의 알래스카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가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래스카는 이제 1976년에 주민 투표를 거쳐서 석유 등의 천연자원 수출로 조성된 금액 중 일부를
알래스카 연구기금에 적립을 하기로 하고 예. 이 기금의 운영 수익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제 일정하게 배당액을 82년부터 지급해 왔는데요. 예. 적을 때는 1인당 연간 $300, 많을 때는 지난해 기준 이제 $2,072 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알래스카가 석유가 풍부하다는 특수성이 기본소득 도입에 이제 배경이 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이나 그 로봇으로 무장한 그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전체 경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예. 이게 석유가 많은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더 본격적으로 네, 논의를 논의가 통해서 필요할 때죠. 예,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경제 시간이었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